혹시 몸이 계속 가려워서 고민이신가요? 이 사소해 보이는 가려움이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0년간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3만 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온 종양내과 전문의 한기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영상을 혹시라도 스치듯 넘기신다면 우리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영영 놓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기신 분이라면 절대로 이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최근 제 진료실에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두 분의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65세의 김순자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분은 6개월 전부터 등과 배가 끊임없이 가려워 동네 의원을 여러 곳 다니셨지만 그때마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놀랍게도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려움증이 시작된 지 겨우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는 71세의 박병호 어르신이셨습니다. 손과 발이 계속 가려워 괴로워하셨는데 단순한 노인성 피부 건조증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 초기 단계의 혈액암이었고 다행히도 골든 타임 이내에 발견되어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이처럼 암과 관련이 깊은 가려움증을 악성 가려움증이라는 심각한 용어로 분류해 부르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려움증은 우리 몸속 내부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경험한 정말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가려움증의 특징들을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과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체크리스트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본인과 가족의 증상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는 귀중한 건강 정보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투자이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려움증이 암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가려움증을 경험한 환자들 중 상당수에서 암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가려움증이 위험한 신호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일반적인 가려움증은 며칠에서 길어도 일주일 정도면 저절로 좋아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과 관련된 가려움증은 한 달 이상, 심지어 몇 달씩 끊임없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환자분은 선생님, 이 가려움이 벌써 2달째인데 도무지 나아지질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가려움증 크림이나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특수한 물질들, 특히 히스타민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유발 물질들이 일으키는 가려움은 일반적인 피부 치료법으로는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는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시간성입니다. 특히 밤에 유독 심해지는 가려움증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들 중 약 70%가 밤만 되면 가려움이 참기 힘들 정도로 심해진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깊은데요. 밤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염증 반응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국소성입니다. 전신이 아닌 몸의 특정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온몸이 아닌 등이나 종아리, 손발 등 특정 부위에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려움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피감입니다. 피부 표면이 아닌 마치 몸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한 가려움증입니다. 환자분들은 이를 마치 뼈속까지 가려운 느낌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특징 중 3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원인 불명의 가려움증이라면 주저하지 마세요. 물론 모든 가려움증이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위별 가려움증의 특징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들입니다. 특히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로 이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첫째, 등 가운데, 특히 양쪽 견갑골 사이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있다면 췌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용한 암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췌장암 세포가 분비하는 특정 사이토카인들, 특히 긴터루킨-31분과 종양괴사인자 알파가 척추신경을 자극하면서 등 부위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진료한 72세 김만수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등이 아프고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며 정형외과를 찾아가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받으셨는데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려움은 더 심해지고 체중도 5kg 정도 빠지셨죠. 그때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등을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마치 뼈 안쪽이 가려운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들으면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은 바로 알아챕니다.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즉시 혈액검사와 복부 CT를 시행했고 췌장 머리 부분에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수술로 완전히 절제할 수 있었고 현재 2년이 지났지만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정기검진을 오실 때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제 등을 가려워하는 소리를 그저 흘려듣지 않고 정밀검사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하시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곤 하십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23%가 진단 전 6개월 이내에 등 부위에 특별한 가려움증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둘째, 종아리나 다리 전체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림프종, 특히 호지킨 림프종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림프종 세포들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특히 IL-4분화 IL-31분이 감각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또한 림프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부위에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가려움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67세 박명희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종아리가 몹시 가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결국 피부과를 찾아가셨습니다. 피부과에서는 건조한 피부로 인한 가려움이라며 보습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종아리를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져요. 그리고 요즘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이런 증상들을 종합해서 혈액검사를 시행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PET-CT에서 목과 겨드랑이 림프절이 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되었고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가려움증이 현저히 호전되었습니다. 현재는 완전관의 상태로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유럽 혈액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림프종 환자의 약 30%가 진단 시점에서 하지 가려움을 호소했으며 이 중 85%가 60세 이상이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셋째,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내장암의 전이나 부종양 증후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피부 변화와 함께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이는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들이 피부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동시에 염증 맥의 물질들이 감각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74세 최정팔 환자분은 처음에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다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손발이 가렵고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밤에 더 심해져요 라고 하셨어요. 진찰해 보니 손바닥과 발바닥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각질이 많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부종양 증후군의 특징적인 소견 중 하나입니다. 즉시 전신검사를 시행했고 흉부 CT에서 좌측 폐에 3cm 크기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폐 선암으로 확진되었죠. 이분은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거칠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폐암과 관련이 있다니 정말 놀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 좋은 경과를 보이고 계십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내장암 환자의 약 15%가 손발 가려움을 포함한 피부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보들은 정말로 조기 진단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과 병원에 가셨을 때 꼭 말씀드려야 할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10분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두피의 지속적인 가려움증,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동반되는 가려움은 백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백혈병 세포들이 혈액 내에서 증식하면서 분비하는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 같은 염증 맥의 물질들이 두피의 모낭과 피지선을 자극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백혈구들이 두피의 미세 혈관을 막으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가려움과 탈모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69세 이정의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피부과를 방문하셨어요. 머리가 가렵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왔어요. 샴푸도 바꿔보고 탈모 치료제도 써봤는데 소용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남성형 탈모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3개월 후에도 가려움은 더 심해지고 머리카락은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쉽게 멍이 들고 잦은 감기에 시달리게 되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머리가 너무 가려워서 밤잠을 설치는데 요즘은 몸도 자꾸 아파요 라고 호소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높았고 골수 검사 결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두피 가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두피 가려움이 이런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혈액학회 연구에 따르면 백혈병 환자의 약 18%가 진단 전 두피 가려움을 경험했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섯째,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해당 부위에 발생하는 암, 즉 직장암, 항문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등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암세포들이 분비하는 프로테아제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점막과 피부를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또한 암조직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나 출혈로 인한 2차 감염도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1세 김명희 여성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개월간 지속된 외음부 가려움으로 산부인과를 여러 번 방문하셨어요.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질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질 치료로 호전되지 않자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 외음부암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질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심각한 병이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 가능하다는 말에 희망을 가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 완치되셨고 현재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세계 부인암학회 보고에 따르면 부인과 암 환자의 약 25%가 진단 전 6개월 이내에 생식기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유방 부위의 가려움. 특히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동반되는 가려움은 협증성 유방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유방암과 달리 종괴가 만져지지 않고 대신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면서 가려움과 열감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세포들이 림프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염증 반응과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등의 분비로 인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65세 박순애 여성 환자분은 처음에 유방이 가렵고 빨개져서 피부과를 방문하셨어요. 유방이 가렵고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 습진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피부과에서 습진 치료를 받았지만 2개월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유방 전체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유방이 계속 가렵고 부어요. 브래지어를 착용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전형적인 염증성 유방암의 소견을 보여 즉시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 염증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진행이 빠른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이분도 항암화학요법과 수술, 방사선 치료를 통해 현재 완전관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염증성 유방암 환자의 약 90%가 초기에 유방 가려움과 발적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몸의 부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가려움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과 병원에 가셨을 때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할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실용적이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메모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습제 테스트 방법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위든 가려움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로 인한 가려움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호전됩니다. 하지만 암과 관련된 가려움증은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원인 불명의 가려움증 환자 중 약 8%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한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습제 반응 테스트입니다. 이 방법은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문제인지 아니면 더 깊은 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습제나 로션을 준비해 주시고 가려운 부위에 하루 3번씩 꾸준히 발라주세요. 이 과정을 최소 일주일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가려움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겁니다. 만약 가려움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면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 등 비교적 단순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에서 50% 정도만 개선되었다면 다른 피부 질환이나 간, 신장, 내분비계 같은 내과적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이 거의 나아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 이 경우에는 암과 관련된 가려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밀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테스트지만
그 결과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가려움증은 피부 장벽의 손상이나 건조가 주요 원인이므로 보습제로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특수한 염증 물질들에 의한 가려움은 보습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내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증상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실 때는 의료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정리해서 전달하시는 것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가려움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되도록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날짜나 몇 주 전부터였는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하루 중 가려움이 가장 심한지도 중요합니다.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 원인을 추정하는 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려운 부위의 정확한 위치도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앞쪽인지, 등 가운데인지 등을 말이죠. 또 가려움의 정도는 숫자로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에서 10 중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를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동반 증상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붉은 기운이 있는지, 부어오르거나 각질이 생겼는지, 혹은 상처가 났는지 등을 포함해서요.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메모해서 가져가시면 의사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기록이지만 진료의 질을 높이고 조기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가려움증이 단독으로 나타날 때는 단순한 피부 문제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전신적인 증상입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데 특히 한 달 사이에 3kg 이상 줄었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또 특별히 감기 증상은 없는데 열이 오르내리며 미열이 지속되거나 밤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잠옷을 갈아입을 정도라면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식욕이 뚝 떨어졌다면 이것도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소적인 증상입니다. 피부 아래의 덩어리나 혹이 만져진다든지 피부색이 갑자기 검게 변하거나 붉어지는 변화 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진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림프절이 있는 부위가 붓고 단단하게 만져질 때도 암과 관련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야간 발한과 체중 감소, 그리고 지속적인 피로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혈액암에서 자주 보이는 경고신호로 의학적으로는 비증상이라 불립니다. 실제로 림프종이나 백혈병 환자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암을 1기에 발견했을 때 5년 생존율은 평균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3기 이후에 발견하면 이 수치는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현실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가려움증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한 분들은 대부분 완치되어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반면 증상을 무시하고 병원 방문을 미룬 분들은 안타깝게도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립암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초기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조기 검진을 받은 60세 이상 환자들의 암 완치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모든 가려움증이 암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자는 것이지 모든 가려움을 암으로 생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100명 중 9명 이상은 일반적인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몇 명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질환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다면 차분하게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간단한 치료로 해결될 것이고 설령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더라도 조기 발견이라면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요즘 어디 가려운 곳 없으시죠? 밤에 가려워서 잠 못 이루는 일 없으시죠? 이런 간단한 질문 한마디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절대 잊지 마세요. 가려움증 같은 초기 증상과 함께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합쳐지면 어떤 암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도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60세 이상 중장년층 여러분을 위한 실용적이고 정확한 의료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개인적인 경험담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40년간 종양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작은 변화도 소중히 여기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